요즘 ETF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수익 좀 보셨나요?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요, 그 수익금 전부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일 수 있어요. 수익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세금이거든요. 오늘 그 얘기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ETF 고를 때 뭘 제일 먼저 보세요? 아마 운용보수? 맞아요. 중요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진짜 무서운 비용은 따로 숨어 있거든요. 이걸 모르면 내가 생각했던 수익률이 막 뭉텅 잘려나갈 수도 있어요. 오늘 그 숨겨진 비용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세금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게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수익이 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우리 돈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죠. 아, 벌써부터 머리 아프시다고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이 복잡하기만 한 세금 지도를 아주 쉽고 명확하게 쫙 펼쳐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이 세금을 정복하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일단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내가 ETF로 돈을 버는 방식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ETF 수익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매매 차익입니다. 이건 뭐 너무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사서 12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얼마 남죠? 네, 2만 원. 바로 그게 매매 차익이에요. 제일 직관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수익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분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약간 월세 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ETF를 팔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인 거죠. ETF가 투자한 주식이나 채권에서 나온 배당금이나 이자를 우리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매매 차익이랑 분배금, 이 두 가지 수익에 붙는 세금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바로 이게 ETF의 세금의 복잡함이 시작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혹시 모든 ETF가 세금 앞에 평등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에이, 천만의 말씀. 내가 어떤 ETF를 골랐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운명이 완전히 정말 180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ETF는 이 세 가지 길 중 딱 하나의 운명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딱 이 세 가지 유형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코스피 200처럼 순수하게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는 국내파,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돼 있지만 S&P 500처럼 해외 자산을 담은 해외 유학파, 마지막으로 아예 미국 시장에서 직접 사는 해외 교포. 이 셋의 세금 규칙은 완전히 달라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자, 바로 국내 주식형 ETF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숫자,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0%입니다. 네, 0%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코스피 200 ETF로 내가 1억을 벌었어요. 그래도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단 1원도 안 냅니다. 10년을 묻어뒀다가 정말 큰 수익을 내도 똑같아요. 이게 바로 국내 주식형 ETF의 가장 막강한, 정말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를 국내 증시에서 거래한다? 그럼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15.4%라는 숫자가 딱 하고 따라붙기 시작해요. 팔아서 남긴 돈, 즉 매매 차익에도 15.4%,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분배금에도 똑같이 예외 없이 15.4%의 세금이 붙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아예 미국 시장에 가서 직접 ETF를 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그냥 해외 주식 투자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매년 수익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얼마? 빵원.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그 250만 원을 딱 넘는 순간부터는 초과분에 대해 22%라는 사실 꽤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세율 자체는 높지만 매년 새롭게 250만 원씩 공제 혜택이 리셋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사실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금은요, 솔직히 말해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그 수면 아래에는 여러분의 자산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아주 거대한 두 개의 장벽이 숨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벽의 이름은 바로 2천만 원입니다. 이 숫자를 기억해 두세요. 만약 여러분의 금융소득이 이 숫자를 넘는 순간 여러분의 세금 세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훨씬 복잡한 세계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 악명 높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건데요. ETF 수익, 이자, 배당
이런 걸 다 합친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잖아요. 그럼 그 넘어가는 금액이 여러분의 근로소득, 그러니까 월급이랑 한 바구니에 담겨서 합산과세가 돼버려요. 그럼 갑자기 소득이 엄청 높은 사람으로 취급돼서 세율이 막 뛰어오르겠죠? 최대 49.5%까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벽은요. 기준은 더 낮은데 어쩌면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1,000만 원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건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나 프리랜서처럼 지역가입자이신 분들한테는 거의 직격탄 수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딱 1,000만 원을 넘는 그 순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그 소득 전체가 건강보험료 계상에 반영이 돼버리거든요. 아니 나는 열심히 투자해서 돈 좀 벌었을 뿐인데 갑자기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막 두세 배씩 뛰는 이상한 벌을 받게 되는 셈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한 전문가 분석을 보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세금 15.4% 되고 거기에 건보료 인상분까지 더하면 내가 받은 분배금의 거의 4분의 1, 그러니까 25%가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방법이 있어요. 이 모든 세금 폭탄을 다 피하고 내 소중한 수익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절세 방패가 있거든요. 바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걸로 투자하면 세금 깎아줄게 하고 만들어준 절세 계좌들입니다. 일반 계좌가 15.4% 세금이라는 비를 그냥 쫄딱 다 맞는 거라면 여기 보이는 IRP나 ISA 같은 계좌는 아주 튼튼한 우산이 되어주는 셈이죠. 세율로부터가 확 낮아져요. 15.4%가 아니라 3.3%에서 최대 9.9%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까 그렇게 무섭다고 말씀드렸던 그 건강보험료 폭탄 있죠? 그걸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이 계좌에서 난 수익은 건보료 계산에 포함이 안 돼요. 먼저 연금 계좌, 대표적으로 IRP가 있죠. 이건 뭐랄까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타임머신 같은 계좌예요. 지금 당장 내야 할 세금을 안 내고 그 돈으로 또 투자를 하니까 복리 효과가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리고 나중에 진짜 연금으로 받을 때는 3.3에서 5.5%라는 진짜 파격적으로 낮은 세율만 내면 끝입니다. 물론 건강보험료 걱정은 아예 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나는 연금처럼 너무 오래 묶어두는 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면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가 정답입니다. 이건 매년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수익에 대한 세금이 아예 없어요. 제로. 그리고 그걸 초과하는 수익도 9.9%라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끝납니다. 분리과세라는 건 아까 말한 그 종합과세, 그러니까 월급이랑 합산되는 걸 안 한다는 뜻이에요. 건보료 혜택은 당연히 기본으로 따라오고요. 게다가 내가 넣은 원금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뺄 수 있으니까 유연성까지 갖춘 거죠. 자, 이제 필요한 이론 공부는 다 끝났습니다. 오늘 배운 여러 가지 절세 무기들, 이제 이걸 들고 여러분의 실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볼 시간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수익을 지키는 세 가지 원칙,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내가 가진 ETF의 국적부터 확인하라. 국내파인지 유학파인지. 둘째, 1,000만 원과 2,000만 원이라는 무서운 지뢰를 잘 피해가라. 셋째, IRP와 ISA라는 아주 튼튼한 방패를 반드시 활용하라.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포트폴리오는 과연 세금까지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을까? 아니면 그냥 수익률만 보고 세금은 완전히 무시한 채로 만들어져 있을까?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들로 이제는 버는 것만큼이나 지키는 것도 잘하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